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에코프로 BM의 유상 증자를 기습적으로 때려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기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 오늘의 움직임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고 약속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장내거든요. 근데 장외로 연결시켜서 넥스트 장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차이가 있죠? 어제 유상증자 발표하고 개미들이 으아 이거는 공포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던지고 나갔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양봉 떴네요. 그리고 어제 종가보다 오히려 시가를 높이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넥스트장에서 개미들의 움직임은 뭐다? 공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장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넥스트장으로 보면은 어때요?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좀 땡겨서 볼까? 요거 아니 더 땡겨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여요? 우리 개미들이 열심히 던졌습니다. 개미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먹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먹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모았습니다. 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던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기관과 외국인이 보는 관점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억 정도는 에코프로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거는 7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유상 증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라블라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IM증권의 연구원은 전략적인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투자 의견라고 이야기해놓고 기관은 오늘 샀죠. 그리고 문제는 투자의 방향성보다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라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양극재 업황 회복 지연, 고객사 물량 불확실성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의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들을 샀단 말이야. 하나씩 파헤쳐 보자고. 전기차 수요 둔화.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올라갔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기차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폭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월 30일에 나온 뉴스죠. 미국의 테슬라 주가 폭등에도 한국의 증시 2차 전지주가 장중에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어제 또 순환매가 끊기면서 맥이 떨어졌고 오늘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전닉스가 빠지면서 다시 순환매 쪽으로 자금이 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거나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차 전지란다. 전기차가 뭐 마냥 안 좋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 생각보다 둔화가 덜합니다. 둔화가 작년 대비 20% 이상 둔화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 정도밖에 둔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요. 인정하기가 조금 그래요. 양극재 업황 회복 지연 그래요? 전기차 부진을 넘어가는 K배터리 지금 실적이 반등하나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들이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근데 ESS를 타고 2분기 실적이 반등하는가? 이게 뭐냐면 미국의 AI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는다고 하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날아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 먹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ESS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S로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ESS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해서 2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그렇게까지 뭐 없고 양극재가 그렇게까지 회복 지연이 되는 상황이냐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뭐 지들만 하려고 그래. 맞지 않아요? 내 말이? 그리고
올해 5월 18일 뉴스를 보면 미국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에만 3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인프라 병목이 심각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며칠 전이죠. 어제 그저께였나? 2차전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얘가 BM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몇 프로? 17% 이상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뉴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규제 개선, K배터리, ESS 기회. 이 뭔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만 접속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연결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9일 이내 전력만 접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3에서 7년 걸리던 게 며칠 됐다고? 10일 이내가 된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날랐단 말이에요. 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하고 날랐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안 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지 않아요?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피지컬 AI를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아닙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데이터 센터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전기차 캐즘 하는데 하반기는 AI 로봇 아닙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러니까 인양반이 얘기했던 게 분위기상 지금 양극재 업황 회복 지연이라고?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3분기 4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국에서는 규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내 말이 틀려요? 지네만 하려고 지네만 그러니까 이 지네만 이렇게 사갖고 봐봐 개미들 물량 털어놓고 지네는 사잖아. 이렇게 리포트는 이따위를 써놓고 말이지. 내 말이 틀리냐고. 맞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객사 물량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메이드 인 유럽 우대 중국 견제 수익 높인 EU K배터리엔 기회. 여기 보면 산업 가속화 법안이라는 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중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올 3월 달에는 산업 가속화 법안을 발표했고요. 이게 아직까지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때리 팔아먹으려면 중국산이 아니어야 하고 유럽산이어야 한다 내용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번에 에코프로가 1.5조를 때려 박아서 뭐 한다 그래? 1.2조 있잖아. 1.2조를 유상증자한다 그랬잖아. 이거 갖고 뭐 한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재련소를 꿀꺽하겠다. 지분율 %로 늘리려고 한다.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뭐 있어요? 흥가리 있을 텐데. 얘네가 2조를 가지고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다가 때려 부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헝가리에다가 좀 때려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네. 이런. 뉴스 잘못 좀 준비했네. 뭐 무튼 그냥 내용만 아세요. 얘네들이 76% 9,150조 원을 가지고 억 원을 가지고 요즘 자꾸 5조 거리다 보니까 조로 돌리네. 150억 원 가지고 타법인 지분 취득을 한다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련소에다가 한다라고 했겠고 여기 있네. 헝가리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헝가리가 뭐죠? 유럽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산업 가속화 법안 IAA 이거 통과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는 비금지 외국 기관 공급망을 완성해서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냐고. 미국이랑 유럽이란 말이야. 전기차 어디서 써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대부분을 쓰잖아. 근데 미국은 뭐해? 중국 배터리 안 받아라고 돼 있잖아. 중국에서 뭐 받아온 거 있으면 거기랑 껄쩍지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받아를 외치고 있잖아. 유럽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유럽에서 생산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비금지 외국 기관의 공급망 이걸 완성을 해야지만 잘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지. 향후 그걸 잘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1.2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이것도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어차피 5,200억은 에코프로가 대준다 그랬. 7천억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듣기 좋으시라고. 7천억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목표는 뭐다? 이거다라는 거야. 궁극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간 충격은 오는데 단기간 충격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딱 넘어갔더니 결국 뭐 했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사 모으고 개미들만 털려 나가는 시장이 완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꿍 하고 빠졌다가 뚱 하고 이제 올라와서 야 이제 다시 V자 반등 간다 이러고 이제 외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날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빠지면서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누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느냐를 봤는데 2차 전지가 메인으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순환매 중심에 왜 그 2차 전지가 가장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장 중심에 에코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이랑.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눌러버리니까 이게 반등이 되나? 이렇게 갔던 거죠. 야, 이거 물량, 이 개미들의 공포, 이거 쏟아내는 물량, 이걸 과연 받아낼 것인가? 기관과 외국인이. 그걸 보는 날이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아냈다 이거죠. 그럼 얘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이 뭐라고? 삼전닉스의 수급의 쏠림이라고. 삼전닉스가 얘네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쓸려 나가면서 나머지 자금줄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순환매가 도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삼전닉스가 빠지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돌았어요.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얘가 안 하락하고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환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악재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날은 악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데 악재가 발생한 다음 날에 충격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더 이상 악재는 아니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의 하락세는 이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나는 영상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눌러주기를 약속하고 시청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시청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가면 조금 배신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돈으로 수단시켜야겠죠?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근데 내가 너를 언제 봤는데 너를 믿고 투자를 따라갈 수 있겠니? 라는 분들을 위해서 체험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2주간 체험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간 체험시켜보고 잘하네? 애널킴 잘하네? 시장 흐름 잘 보네? 그리고 이 흐름들을 돈으로 잘 바꾸네? 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도록 2주간 무료로 체험방을 열어드렸으니 저희 체험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